일본 재무장한다는 소리 나오고요. 일본이 재무장하게 되면 일본은 반미 성향을 가진 열강이 됩니다. 이게 패전국가여서. 그 다음에 타이완이 적화될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이탈하죠. 한마디로 서태평양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서태평양 전체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세계 시스템 전체가 위기 속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금석이다. 전 그렇게 그 연결고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거죠. 그 이게 이제 린치핀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저 조그만 그냥 막대기에 쇠막대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감으로써 전체가 해체가 안 되고 유지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오바마 때 린치핀이라 그랬죠. 서태평양 또 미국 그 세계 시스템에 대한민국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게 저런 거거든요. 이 기계에서 뭐가 막 축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날개가 막 고속회전한다. 그럼 날개 안 빠져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쇠막대기 딱 끼워 놓는 거거든요. 작은.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없으면은 그럼 다 분해돼 버리죠. 돌다가. 그걸 린치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이 지정학적으로 이게 린치핀이에요. 한국이. 그 다음에 한반도에 또 경제적 판돈도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일단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많고요. 최강의 고급 제조업 파트너이죠.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서 이거 좀 믿을 만한데 맡겨가지고 좀 물건 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할 때 딱 손꼽아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GSL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국 영향권 안으로 더 이상 깊게 복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을 합니다. 저자들이 저 흉측한 자들인데 바깥에서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그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한반도에서만큼은 장난질을 못 칠 것 같다. 안 칠 것 같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든이 얼마나 그 장난질을 많이 치냐, 저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이냐, 이거는 지금 미국 서점업계 ABA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ABA가 어느 정도 몸조심하는지 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지금 바이든 쪽은 이 바이든 GSL 복합체 쪽은 5개가 모여 있습니다. 행정부 자기들이 갖고 있죠. 정당, 민주당이요. 극좌파, BLM, 뭐 안티파, DSA. 그 다음에 그거를 홍위병을 누가 해주냐? 빅텍이 홍위병을 하잖아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가. 그 다음에 돌격대를 누가 해주냐? 갈색 셔츠라 그러죠. 나치 돌격대를. 저 빅미디어가 해주잖아요. CNN, MSNBC 이런 데가요. 이 5개 세력이 결합해 있어요. 행정부, 정당, 극좌, 빅텍, 빅미디어. 그럼 얼마나 겁이 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극좌만 날뛰면 안 무서워요. 안티파 좀 날뛰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무섭죠. 근데 그걸 빅텍이 힘을 실어주고 빅미디어가 힘을 실어주고 정당이 힘을 실어주고 바이든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니까 아니 BLM 깃발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다 걸어라. 이거 힘 실어주겠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서적유통협회 ABA의 트위터가 이 최근에 신간 하나를 소개했다가 스스로 사과하고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닫아버렸어요. 사고 날까봐. 뭘 사과해요? 이게 무슨 신간이었냐? 10대 소녀가 남성으로의 성전환 광풍이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것을 비판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표준이 이렇게 돼 있죠. Irreversible damage.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손상. 다시 말하자면 10서너 살짜리 애들이 여자애들이 남자 되겠다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치료 받기 시작하면 한번 그렇게 몸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중에 빠꼬오라이 되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 The Transgender Craze Seducing Our Daughters. 우리의 딸들을 유혹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광풍. 이런 책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걸 ABA가 띄웠다가 폭력을 저질러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트위터 계정에 그 책 소개한 거 뭐 그렇게 크게 띄워서
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 트위터 계정에 한 꼭지에서 이런 신간이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한 게 폭력이었다 이거예요. violent incident, 폭력적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트위터 계정을 닫아 걸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이 GSL 복합체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부, 의회, 정당, 극좌,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빅텍, 빅미디어, 그러니까 행정부, 정당, 극좌, 빅미디어, 빅텍 이 5개가 어깨를 걸고 얼마나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쟤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문화혁명 때죠. 그 악마의 내러티브 막 부르짖는 빅텍과 빅미디어와 담론가들 내세워가지고 문화혁명 하려고 하는 거다. 혹은 더 살벌하게는 이거죠. 브라운 셔츠, 아까 갈색 셔츠. 이 갈색 셔츠는 약칭이고요. 본래 이름은 폭풍부대입니다. 슈트룸 압타일룽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 어디야 나치 운동이 드세게 일어났다 1920년대. 나치는 1933년에 집권했습니다. 1920년대에 이 일종의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죠? 폭력적 민병대죠. 저거 입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두드려 부시고 패싸움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들이요. 그때 갈색 셔츠를 입고 다녔거든요. 파시즘, 이탈리아는 검은 셔츠를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MTR 동맹,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로 동맹의 반발은 굉장히 아주 잘 조직화돼서 거세게 나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굉장히 황당한 게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지 중에 74,000표가 발송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분으로 찍어서 누군가가 표기했거나 아무튼 투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분으로. 발송 기록이 없어요. 74,000표가. 그다음 투표는 했는데 선거 직후 선거인 투표인 명부로부터 제거된 사람이 18,000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투표는 개수가 됐어요. 개수가 됐어. 투표지는. 근데 이 투표지가 누구한테서 왔어? 누가 투표했다는 거야? 라고 들여다보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하고 현물 투표지 사이에 discrepancy라 그러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선거인 투표인 명부에는 없는데 12월 4일 날 명부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11,326명이에요. 이런 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카렌 펜 아리조나 주 상원 의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일렉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리조나에서 11명이가 돼요. 대통령 선출인단 500몇 명 되는 대통령 선출인단에 보낸 사람들 11명인데 그 사람들 잘못 보냈다, 무효다, 취소다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부정이 밝혀지더라도 선거 결과 자체는 뒤집을 수가 없다.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렌 펜은 명확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선거 뒤집기가 아니다. 목적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다시 밝히자는 게 아니다. 목적은 무결 선거 제도를 강화하는 거다.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거다. 일렉션 인테그리티를 강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죠. 야, 그렇게 부정선거 밝혀놓고도 그거 못 뒤집으면 뭐 하라고 했어? 글쎄요, 미국 쪽 입장은 달라요. 이 카렌 펜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애초에 이거를 오디팅하는 목적이, 이 표를 다시 다 까갖고 검토하는 목적이 일렉터,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인단을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쪽으로 바꾸거나
바이든을 트럼프로 바꾸거나 이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밝히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서 법원과 얘기해갖고 이 오디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로 못 바꿀 것 같았으면 이거 왜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말이고요. 실제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 정통성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바이든을 내년 중간선거 전에 물러앉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바이든을 노리고 지금 칼날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이게 한 군데서 퍽 터지면 그냥 금이 쫙 가는 거거든요. 그 칼날이 뭐냐면 헌터 바이든 아들, 그게 이제 퀴드 프로코에 해당하거든요.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할 때 중국과 손을 잡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중국 장점인 라인이에요. 돈 받은 데가.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을 받았으니까 출연을 그 투자 운용사에 자금 운용사에 출연을 그러면 자금 운용을 하면 220 그러니까 220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운용 기본 피가 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2%. 그다음에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20%. 그러면 손해가 났더라도 연 2천만 원을 헌터바이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60, 70억을 헌터바이든이 꿀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0억 달러를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퀴드 프로코가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탄핵이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대패를 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이 나서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시작을 한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날려야 되지 않냐. 거기다가 지금 이런 문제까지 터지니까 지금 아리조나 터졌죠. 그 다음에 조지아 터졌죠. 펜실베니아 터지죠. 다른 주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누가 봐도 그 주들 다 뒤바뀌었으면 바이든 저거 떨어졌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치 위기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금 주저앉히려고 그러는데 또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좀 멀쩡한 것 같으면 빨리 바이든 주저앉히겠는데 이건 또 더 황당한 사람 아니에요. 뭐 조선일보 뭐 여기저는 카말라 해리스의 뒤태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남 기자가 썼으면 그거 완전히 기사 내용이 저거죠. 성희롱이죠. 엉덩이 라인이 아름답다는 그 세상에 미국 부통령 여성 부통령의 청바지 입은 엉덩이 선이 아름다워. 이게 무슨 참 조선일보는 외신 쪽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상해요. 전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에서 재검표 움직임이 확대되죠. 그리고 무결선거 제도를 강화되겠죠. 무결선거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겠죠. 또 2022 이 중간선거에서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진영이 대승리하겠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효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든 GSL이 굉장히 흉악하고 참 황당한 집단인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게 천사표예요. 여전히 착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중국에 못 내주는 이유가 우선 첫째가 이게 한국의 글로벌 지정학의 뇌관이에요. 심장부예요. 린치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저 핀이라고요. 저거 빠져버리면은 미국의 세계 시스템 전체가 막 와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내준다고요. 대한민국을 중국 쪽에 못 내줘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문재인 586스러운 집단을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함정하기 위해서 들여놨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집단을 차기 대통령으로 또 선호하지는 않을 거다. 뭐 공작을 할 거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선호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선호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해버리면 워낙 흉악한 친구들이라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국이 세계 경제에 매우 독특한 긍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에 못 내준다. 그래서 저 흉악하고 참 황당한 집단이 한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착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한국인이 저렇게
도저히 손절매 할래야 손절매 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거야. 대한민국 어떻게 하다가 손절매 할래야 손절매 할 수 없는, 또 그걸 가지고 도발 불쏘시개로 쓸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된 거야. 따지고 보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입니다. 우남 때에 대한민국은 세계 지정학의 뇌관이 됐습니다. 세계 지정학의 핵심 린치핀이 됐어요. 이 린치핀 빠지면 다 날아가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우남 때 6.25 남침을 격퇴시키면서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박정희 때 우리가 세계 경제와 결합을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흉측한 바이든 GSL 집단도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길 수 없다. 이 삼국지에 보면, 저 삼국지 안 읽습니다만 뭐 말이 워낙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종달을 이겼다. 이게 이제 조조의 군사가 사마종달인데 조조일 거예요.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사마종다리가 오면은 내가 있는 척하고 꾸미면 제가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이 제갈공명이 있는 척하고 꾸며갖고 사마종다리 들어오다가 겁나서 도망가서 한번 위기를 넘겨요. 근데 그건 죽은 직후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우남 돌아가신 지가 언제야? 권력 논지는 1960년이니까 권력 논지 벌써 60년이 지났죠. 권력을 논지 60년 지난 우남, 또 그 시해당한 지 40년이 지난 박정희가 지금의 이 흉악한, 이 흉측하게 짝이 없는 바이든 GSL 집단조차도 한반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착하고 양순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차분하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